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체질입니다. 체질이라는 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보통 사상체질, 오행체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분은 이런 체질이니까 이런 치료를 받으시고 또 이제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들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체질이 뭐지? 이게 별자리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과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체질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오늘 영상에서는 왜 한의사는 체질을 공부하고 환자들에게 체질을 이야기하는가 이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한의사들은 체질을 공부하고 또 체질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까요?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실전적인 실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음식이나 약을 먹었을 때 개개인별로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삼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삼을 달여서 먹고 굉장히 기운이 나고 좋은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기운이 오히려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름에 참외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달고 맛있고 아주 좋다 하는 사람이 있고 참외를 먹으면은 배가 아프고 또 이제 설사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복용을 했는데 어떤 분은 진통제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속만 쓰리고 아프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약들에 대해서도 다른 여러 가지 개개인별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개인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 다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으로 만든 것이 바로 체질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질의학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는 오행체질에서는 화체질의 경우에는 육류를 섭취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장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체질인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런 체질이기 때문에 평생 육류는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체질의학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에 어떤 건강 지침을 주고 그 사람이 큰 병이라던가 혹은 안 좋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체질의학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들이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는 체질이 어떤 치료의 지침이 됩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다양한 체질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요. 제가 주로 진료를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도 체질에 따라 약제라던가 약침의 종류,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체질의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체질은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통 음양으로 체질을 나누고 오행으로 체질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동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질에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이해가 쉽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음과 양은 쉽게 말해서 낮과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아침과 낮에는 모든 생명이 활기차게 움직이게 되고 밤이 되면 활동을 멈추고 우리가 보통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한번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이나 낮 같은 활기찬 느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과 같은 차분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편안하고 차분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업되고 활기차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으로 체질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음과 양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오행 같은 경우에는 목, 화, 토, 금, 수 5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오행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계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목은 봄에 해당이 되고 화는 여름에 해당이 되고 토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에 해당이 되고요. 금은 가을에 해당이 되고 수는 겨울에 해당이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사람에게 대입을 시켜보면요. 봄에는 우리가 만물이 생장하고 겨울철에 앙상하게 가지만 남았던 나무에서 꽃보롱오리가 서서히 돋아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조용하지만 활동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가을철에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공기가 서늘해지고 가라앉는 이런 느낌, 가을의 느낌들을 사람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본다고 한다면, 매사에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또 이제 불의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항상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금체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음과 양, 오행을 통해서 우리가 체질을 나누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오행 체질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주체질과 부체질로 나누어서 진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목체질이라도 화체질의 성향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목화체질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같은 목체질이라도 수체질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수체질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진단 기준을 가지고 환자분들마다 각기 다른 치료법과 생활관리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체질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하는 것일까요? 저의 경우에는 얼굴의 생김새와 체형, 그리고 이제 피부와 모발의 상태, 그리고 목소리나 혈문을 통해서, 문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가지고 있는 증상들, 평소 습관,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에 따른 운기학까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을 통해서 체질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내용을 영상 한 편에는 담기는 좀 어려워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각 체질의 어떤 특징과 그리고 잘 생길 수 있는 질환들, 그리고 먹으면 좋은 음식이나 먹었을 때 안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한 2편에서 길면 3편 정도 영상을 통해서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요새 들어서 정말 2000년대에서 최강의 한파가 불어온다고 하니까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겨울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